어머니는 전화 받고 우시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기다려 주셨고 제일 좋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본인도 우셨다고. 아. 저도 이제 부모님이 사실 진짜 티는 안 내려고 하시지만 그 전부터 계속 결과 며칠이라고 몇 시라고 이런 계속 물어보시고 얼마나 사실 임용 준비하는 게 뭐 시간뿐만 아니라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다는 걸 옆에서 다 보셨으니까 제가 빨리 끝나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부모님한테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언제 연락했어요? 교수님한테? 전 다음날. 다음날? 전 당일에 했어요, 교수님. 아, 이게 제가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뭔가 연락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고 많이 이제 기대를 하셨는데 생각한 만큼 안 나오니까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제 자신한테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다음날 우선 사실 저도 임용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왜냐면 사실 저희 학교는 임용을 많이 안 봅니다. 실제로 사기업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임용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 아깝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랑 가장 친한 동기가 작년에 부산에서 임용을 초수에 합격을 했고 저도 이제 포기할 법도 한데 왜냐면 너무 1차 때, 그러니까 작년에는 너무 큰 점수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돈도 사실 교사는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다른 친구는 500만 원씩 버는데 이게 맞나 싶은데도 그래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순간이 언젠가를 떠올려 보면 교생 갔을 때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이랑 좀 같이 보내던 시간도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 이런 걸 내가 감수하더라도 학교 현장에 가면 다 싹 잊혀질 것 같고 좀 즐겁게 내가 살 수 있겠다, 보람을 느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임 없이 저는 1월 1일부터 바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친구들, 지인들이 저한테 너는 커서 뭐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래서 거의 삶의 절반 이상을 그 꿈을 보고 달려왔고 그리고 그 꿈이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저는 답을 항상 그래도 나는 교사를 하겠구나. 예를 들면 뭐 교생을 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교육봉사를 해서 아이들과 직접 마주하고 뭐 간간히 트러블이 있었을 때라든지 그때마다 결국 답은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쪽으로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순간들에서 결국 방향은 선생님이라는 꿈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교사가 됐을 때 내가 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했고요. 사실 작년에 시험이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진 않았어요. 뭔가 이 시험에 정말 사활을 걸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전했다라기보다는 작년에 아무래도 학교를 아직 다니고 있는 시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일들과 병행하면서 본 게임은 내년이다. 올해는 약간 맛만 보자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었는데 당연히 역시나 그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떨어졌었고 그래서 올해 준비하면서 이제 작년에 한번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대충 시험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겠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 시작이다 라는 마음으로 올해 준비해서 다행히 거의 의미 있는 시도로는 첫 번째죠. 그 첫 번째 시도만에 운이 좋게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공부하는 것도 물론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고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고립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의 교류도 없어지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뭐 여행도 가고 놀기도 하고 또 누구는 취업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보일 때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이랑 비교하면서 점점 낮아지는 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자기를 제일 달래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영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일반 영어라는 게 영어 실력 자체가 좋아야 뭔가 풀 수 있고, 사실 제가 작년에 가장 큰 차이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일반 영어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 영어를 확 올리려면 제가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진짜 여러 번 써보는 연습이 필요하고 잘하는 사람의 답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 올해 준비를 할 때는 파트너를 한 명 찾았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가 거의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쓰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그분이랑 거의 1년 내내 구글 독스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답변 쓰고 피드백하고 더 좋은 답변이 없나 이걸 고민하고, 모르면 카페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고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각하냐면 지금의 안주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반 영어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러닝메이트가 있으면은 맞아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단어가 우선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제 단어 수준보다 생각보다 제가 낮았더라고요.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는 임용 책도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공부하던 지문에서 나오는 단어라던가 그걸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외웠거든요.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임용에 저희 해설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 채점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 내가 문제를 읽고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가채점 결과랑 거의 이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이유도 뭔가 그 출제위원회 의도랑 제가 쓴 부분이랑 뭔가 달랐지 않았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항상 그러니까 가장 묻고 싶은 게 뭐였을까? 그러니까 내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메인 아이디어가 뭔지 이런 걸 꼭 다 포함해서 쓰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드백 받고, 네, 그렇게 피드백 받고 고쳐 나가는 방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어를 잡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최대한 많이 접해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공부를 다른 분들도 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일령이나 문학이나 지문의 주제라든지 이런 게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뭐 과학에서 나왔다가 예술에서 나왔다가 아니면 되게 처음 보는 주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낯선 단어들, 낯선 주제들이 막 문제로 다가와서 되게 당황하고 막힐 때가 많은데, 그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문제든 뭐 상관없이 그냥 최대한 많이 읽어보는 연습을 하고, 비록 답은 틀릴 수 있더라도 뭔가 본문에서 주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답을 찾아갈 수 있고, 그리고 본문에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초반에는 이제 지문을 최대한 많이 접해보고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을 좀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문이 뭘 말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대답을 줘야 되는지, 빈칸이 있으면은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고 이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제일 정확할 것 같은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연습을 제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그 주제를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읽어서 좀 글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글을 읽어보는 연습을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주제가 막 되게 다양한 주제가 많았잖아요. 처음 보는 막 과학 지문, 뭐 역사 지문, 예술 지문,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 보충 자료를 주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보충 자료를 주셔가지고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이 지문을 한 번 더, 특히나 이해가 안 됐던 지문이라든지 틀렸던 지문들은 한 번 더 그렇게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또 이렇게 풀릴 수가 있구나, 아니면은
똑같은 지문이라도 비슷한 내용이라도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출제자들이 취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읽기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이번에 조셉신 일형 문제 되게 괜찮더라라고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풀어봤더니 진짜 임용이랑 마지막에 되게 비슷한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기출도 한번 이번에 적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비슷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추천을 드리는 건 단어는 이제 MD 33,000 그리고 조셉신 모고에 나오는 일형 문제 이렇게 같이 스터디로 같이 풀어봐도 될 것 같고 여러 번 풀고 우선 저도 진짜 시험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영어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풀어도 모르겠고 막 새로운 규칙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영어학은 저도 사실 끝까지 정말 고생을 하고 했었는데 저는 사실 학교에서 그래도 교수님 운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학원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할 때 용어가 낯설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막 완전 새로운 개념이라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이게 막상 문제로 적용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는 거랑 다른 게 나오는 것 같고 계속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영어학은 그냥 꾸준히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보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래도 영어 교육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올해 올인으로 준비를 한 거 외에도 작년 그 전에 준비를 했던 게 그나마 영어 교육학이었는데 아무래도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서 단어나 개념, 키워드 같은 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또 뭔가 중심이 되는 줄기들을 어느 정도 잡고 있으니까 그 지문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딱 해야 되는 어떤 타당한 답변의 범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잘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 그러니까 보고 또 보는데 이제 키워드를 위주로 한번 보고 그리고 키워드를 설명하는 방법 그런 방향성 위주로 반복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서 영어 교육학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의외로 원서를 매우 추천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연결은 일단 놔두고 영어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사실 진짜 기본 베이스가 없으면 기본 강의를 듣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이제 강사분들께서 한글말로 잘 쉽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나는 뭐 complement, adjunct 이런 것도 모른다 이러면 기본 강의를 듣는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저는 임용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임용 기출도 보면 원서를 그대로 가져와서 바꾼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에 원서 하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해서 안 읽었던 게 되게 많은데 올해 재수 준비하면서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카니, 신텍스 또 그 AEP 이런 것도 정말 반복해서 읽었는데 사실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 도움이 되는 교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를 매우 추천한다라는 점이랑 또 연교로는 사실 영어학보다는 부담이 적은 과목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문제도 외워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지문에서 찾아서 쓰는 게 좀 더 중요하잖아요. 대신에 조건을 정확히 지켜서 example, evidence 제시하라 했으면 그런 거 꼭 포함해서 하는 그런 순발력이랑 집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키워드 이제 키텀 같은 게 이제 또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데 그런 건 사실 이번에 액션 리서치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시중 교재에서는 강조된 바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애플북을 진짜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고 정리를 해놓은 덕분에 읽자마자 이거 액션 리서치인데 하고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는 연결론도 역시 그런 문제를 많이 풀면서 순발력, 집중력 키우는 거 그리고 원서를 통해서 키텀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거 이런 두 가지가 되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원서를 보는 건 좋은데 좀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원서가 이제 내용이 엄청 방대하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원서가 거의 100% 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 부분, 특정 부분에서 가져다 쓰고 약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키고 좀 더 디테일하게 나아가는 데는 원서가 중요하겠지만
뭔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베이스가 안 깔린 상태에서 원서부터 돌입하는 거는 방향이 완전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맞아요,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학은 거의 그 개념 강의를 몇 번 듣고 뭔가 확실히 이해되기 전까지는 원서들을 아예 펼쳐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원서를 몇 번 봤었어요. 주변에서 원서를 봐야 한다. 그리고 원서에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 해서 딱 펼쳤는데 뭔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고 되게 혼란스러워지고 이러니까 자신감이 막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영어 교육론 원서들은 상대적으로 잘 읽히잖아요. 뭔가 영어학처럼 어려운 용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절한 개념에 적절한 설명 그리고 적절한 사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서를 보실 거면 영어 교육론은 원서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영어학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직강으로 다녔던 게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작년에도 모의고사를 풀긴 했는데 그냥 스카 가서 혼자 풀고 하긴 했지만 전혀 긴장감이 없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의고사를 거의 12번을 나와서 직강을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데서 엄청 긴장하면서 내가 이거 실수하면 내 등수도 떨어지고 이런 긴장감 속에서 하니까 확실히 실전에 갔을 때 내가 모의고사 보던 데랑 보다 더 편하잖아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책상도 훨씬 떨어져 있고 책상 심지어 더 넓어요. 학교 갔을 때. 그래서 시험지 되게 잘 펼쳐지네 이러면서 조금 더 편안한 그런 곳에서 본 것 같아서 그런 긴장감을 많이 겪어보고 그런 힘들긴 하잖아요. 모의고사 보러 가는 게. 그렇지만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게 매우 겪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의고사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직강으로 들으려고 고민도 했었는데 거리 때문에 좀 포기를 하게 된 케이스였어요. 왔다 갔다 그냥 왕복만 잘못 걸리면 4시간이 넘게 걸려가지고 사실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포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직강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월, 6월, 8월, 10월 이렇게 간간히 학원들에서 진행하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참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선생님처럼 매주 가진 않더라도 가끔씩 와서 이제 그런 긴장감을 느끼고 하는 게 뭔가 좀 나태해진 자신한테 리프레시도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점수가 좋게 나오면 좋은 대로 동기부여가 되고 또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안 좋은 대로 그것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모의고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저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출제자의 의도를 저희가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보고 출제자의 의도를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본다고 사실 그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문제지와 답지가 있다 한들 이 문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모의고사가 있으면은 문제가 7, 강의가 3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문제를 풀어보고 출제자의 입장에서 해설을 들어보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해설이 더 값지다. 그래서 강의가 훨씬 저는 진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막 피드백도 다 해주셨잖아요. 첨삭 같은 것도 해주시고 첨삭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몇 번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거를 그 서술형을 쫙 써보면은 어디서 뭐가 나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첨언하자면 저도 그 교수님 카페에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보니까 이제 질문 글이 올라면 답변을 직접 다 달아주시더라고요. 다른 학원은 안 그렇거든요. 네. 그런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조교한테 물어보라 하던가 수업에서 그냥 강의 시간에 꼭 강의를 들어야 대답을 해주거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첨삭까지 다 해주시니까 답변도. 최근에 되게 질문 많이 하시는 수강생 한 분 계시던데 이글알 뭐 어쩌고 네 5글자 분 계시더라고요. 좀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힘들죠, 사실. 계속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되기도 하고 일주일에 뭐
지금 캘린더를 보시면은 꽉 차 있어요. 스터디, 면접, 실연. 진짜 꽉 차 있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부지런히 살았던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은데 캘린더를 꽉 채워서 사니까 체력적으로는 힘든데 그래도 저는 다행히 하면서 이제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해가지고 체력적인 문제만 잘 극복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2차 때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아침에 나가서 거의 밤에 기절하듯이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근데 이제 진짜 이번에 느낀 게, 작년에 스터디로만 했었는데 학원을 안 다니고, 그땐 정말 중구난방이었거든요. 저는 작년에 사실 서울을 썼었는데, 이제 다 초수생이었고, 다 모르니까, 다 그냥 상호작용 열심히 하고, 리액션 크게 하고, 재밌는 거 하면, 너무 잘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았죠. 다행히. 신기한 감 좋아하고. 네, 막, 다 태블릿 쓰래. 이러면, 얼마나 기발한지. 그랬는데, 역시나 시간이 계속 오바됐었거든요. 서울이면 20분인데도 계속 오바돼서, 그리고 그땐 다 외워서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줄줄줄줄 다 외워서 했었는데, 이제 교수님 강의를 딱 들으면 외워서 하는 게 안 되잖아요. 나가서 1대1 그거 하는 거 하면 아무거나 즉석으로 이제 시키시고 하니까, 처음부터 그래서 즉석 말하기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른 쌤들 보시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외우면 외우는 게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선생님들 거 하시는 걸 같이 보게 되니까 외우면 외우는 티가 너무 잘 나더라고요. 틀이 있으면 그게 다 보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탈피하고 다행히 저는 스터디원을 되게 잘 만났어요. 쌤 이렇게 셋이 스터디여서 너무 잘 하시는 분이랑 같이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팁도 많이 알려주시고 방향을 처음부터 딱 잡아주셔가지고 좀 쓸데없는 거 없이 딱 필요한 거 얻어가면서 좀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한테 워크 능력이 좋다라고 칭찬은 해주시긴 하지만 그랬어도 교수님 강의를 안 들었으면 이번에 15분 안에 절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었거든요. 딱 칠판에 다 쓰면서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차는 학원을 한 번쯤은 꼭 가보는 걸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직강은 훨씬 긴장되고 네. 그 칠판 앞에 서보는 그 느낌을 느껴보는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책도 워낙 2차 책도 유명하시잖아요. 선생님은? 저 먼저?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1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던 시간을 생각해보면 누구한테는 또 장수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 힘든 일인데 사실 즐기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공부할 거 그냥 힘들어도 다 힘들 테고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서 어차피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나고자야 나 누구보다 못해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자신감 좀 챙기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끝까지 이제 막판에 힘 잃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말마다 운동을 제일 열심히 했거든요. 이건 네. 저도 추천합니다. 그쵸? 주말마다 운동하는 거는. 그쵸. 그래서 끝까지 체력 안배하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 저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게 아까 앞에서도 고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시 공부가 진짜 힘든 게 결과물이 안 남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뭐 자격증도 따고 토익도 나오고 이러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남들이 칭찬을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특히나 여름에 막 지치고 이럴 때 그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저는 끝까지 그냥 좀 기분 안 좋을 때나 힘들 때 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왔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2차 연습을 했는데 피드백이 안 좋게 나왔다든지 이럴 때마다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잘 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다 라는 말을 그냥 계속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잘 해왔고 잘 하고 있고 잘 할 거니까 걱정 없이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아 근데 전 사실 안 좋은 피드백을 받은 적은 없어가지고 맞아요. 조셉신 짱! 와 조셉신이란 무섭지만 따뜻한 사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재밌게 해주시려는 노력은 했지만 1대1 앞에서 할 때 너무 무서웠고 사실 피드백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분명 나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사실 누구보다 여리고 생각도 많으시고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약간 겉바속촉 저는 너무 좋은 멘토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직 생활하면서도 되게 멘토가 되실 것 같아요. 뭔가 저희가 받았던 그 도움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쉽게 받을 수 없는 도움들인데 너무 소중한 것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사실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뭔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보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신 모습처럼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한다면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훌륭한 멘토라고 생각합니다. 와!